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개묘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새해에 강원도에 어떤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백승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합니다. 628년 만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강원도만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데 각종 규제 완화와 시군 맞춤형 특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준비가 관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됩니다. 한 명당 최대 500만 원까지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액의 30%는 특산품과 상품권 등으로 돌려받습니다. 기부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특산품과 관광상품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됩니다. 만 1살부터 3살까지는 기존대로 월 50만 원, 만 4세와 5세 사이는 월 30만 원, 만 6세와 7세는 각각 10만 원씩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와 협의해 2028년부터 만 10세 미만까지 육아 기본수당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강원도의 보훈수당도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3만 원씩 주던 참전 명예수당을 6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몰 군경 유족 등이 받던 보훈 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월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만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중복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1년 동안 농가들이 쓰는 농자재를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며 논농가의 경우 최대 60만 원, 밭농가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은 쿠폰을 발급받아 지역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를 통해 구입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82건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도 만들어 다음 주까지 읍년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던 춘천 의암호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춘천을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및 마리나 조성 사업을 춘천시는 정상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시 협약이 2번이나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춘천 의암호 호텔 마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7년까지 민간 자본 4천억 원을 부어 사막산 케이블카 인근 의암호변에 5성급 호텔을 짓고 의암호에는 유람선과 요트를 띄워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 춘천시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책임 준공 확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는 한편 내년 1월 실시 협약 이후 민간 투자사 5곳에 특수목적법인 운영 책임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중단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또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수하겠다는 내용도 실시협약서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 대상지 시유지 7만여 제곱미터 매각 금액도 관심사입니다. 부지가 유원지인 탓에 용적률이 100%, 건폐율은 30%에 불과해 지난해 11월 감정평가에서 시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500억 원으로 평가됐는데 정의당 춘천시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내년 1월 다시 실시하는 토지 감정평가에서 부지의 활용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헐값으로 매각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시민의 땅이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문제. 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시민들과의 소통도 없었다며
불통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는 내년 1월 민간 투자사 5곳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각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이제 4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났다고 밝혀졌지만 이재민들은 높아진 대출금리에 생활고를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란 점이 밝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각종 지원금이 서둘러 전달됐지만 이재민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재민들과 수십억 원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이재민들이 최대 60%를 보상한다는 한전과의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한전과의 합의를 받아들인 다수의 이재민들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로 한 180여 명의 이재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한전의 책임이 드러났고 국가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역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복잡하게 얽힌 데다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미뤄지며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고 내년 3월 초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2월에 있을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진 않을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이재민들이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죠. 민사소송을 선택한 이재민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에게 최근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내렸는데 한전의 책임 비율이 최대 60%, 적은 경우엔 25%까지만 책정된 겁니다. 산불 발생 직후 덮친 코로나19 상황에 올해 들어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도 이재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감당해오면서 지금 또 한 3년 지나오다가 이제 4년차 접어드는데 거기다 올해 와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든. 하루하루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제발 판결을 서둘러 내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빨리 1심의 종결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 그래야 그다음에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소를 하든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서 빨리 해결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살려야지.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년째를 맞게 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이재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단 업무 추진비 이용 실태 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생뚱맞는 사용 내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소외계층에게 신문을 보내주거나 부하 직원 경조사비에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생색은 본인이 내고 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모두 6명이 소외계층 신문 보내기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같은 날 계좌이체로 총 610만 원을 쓴 겁니다. 이재용 의장이 가장 많은 178만 원, 최미옥 부의장은 120만 원, 각 상임위원장들은 78만 원씩입니다. 언론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신문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 여기에 일종의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의장단 개인이 아니라 원주시 의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복지 사업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합니다. 지금처럼 집행하면 효과가 좋아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업무 추진비로 생색내는 곳은 또 있습니다. 경조사비입니다.
법령상 소속 직원이나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만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에게 생색을 내지만 돌려받을 때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원주시의 한 간부 인사는 7월부터 9월까지 경조사비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85만 원을 지출했는데 10월에 있었던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로 결혼 소식을 알려 뒷말을 낳기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뿌린 씨, 현금으로 회수한 셈입니다. 이게 증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 집행에 있어서 경조사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내 돈으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경조사비와 기부까지 업무 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검찰이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최 전 지사가 입장문을 내고 혐의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 회장을 사전에 만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적인 회의였다며 KH뿐 아니라 인수 의향이 있는 다른 3개 기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식 제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입찰 과정은 국가제도인 온비드에서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낙찰 결과도 공개된 뒤에 알게 돼 사전 낙찰이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모바일만으로 강원 상품권 780억 원을 5%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매월 60억 원씩 발행하며 설, 추석, 연말에는 20억 원씩 추가 발행합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모바일 771억 원, 종이형 235억 원어치의 강원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자치단체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가공,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렵 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할 경우 한 개당 최대 3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강원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22곳에서 제한 속도를 상향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앞서 교통량과 여론을 검토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낮은 도로 35곳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22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씩 우선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의 삼육초와 홍천의 화계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40km로 높아졌고 춘천의 옛 경춘로와 원주의 강변로 등 5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라갑니다. 강원도 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졸업식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부의 단계적 규제 완화로 졸업식도 정상화된다며 학교마다 특색을 살린 다양한 졸업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부안초등학교의 경우 졸업생 댄스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 부모님 감사 편지 전달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강원 학생들이 졸업식을 통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강원대학교 병원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생깁니다.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나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강원대 병원에 센터를 연 뒤 4월 말까지 전문의 등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오는 5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2022년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평가에서 강릉 원주대, 춘천교대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춘천교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 구현 노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전국 17개 교육대와 교원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교육부 장관상 표창을 받았고, 강릉 원주대도 전임교원 500인 미만 일반 대학 15곳 가운데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임교원 500인 이상 일반 대학 13곳이 포함된 강원도는 B등급의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2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4달 연속으로 하락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76% 떨어졌는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춘천은 0.32% 하락해 강원도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원주가 0.22% 떨어져 33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강원도의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건설 수주액은 2,16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7,433억 원에 비해 70.9%가 줄었습니다. 도로와 교량, 철도 수주 감소로 공공부문은 71.1%가 줄었고 신규 주택 등 수주가 끊겨 민간 부문도 70.9%가 줄었습니다. 강릉 남북권 개발 사업의 선결 조건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사격장 이전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강릉시는 군부대 신설 사격장 예정 구역으로 옥계 저수지 일원 150만 제곱미터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조성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이전하는 군부대 사격장은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이며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 사격장이 이전하면 강릉시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 방식으로 남북권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춘천시가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 10종을 확대 개방했습니다. 새로 개방된 데이터는 버스 민원, 생활쓰레기 배출 현황, 관광 정보, 이면 협소도로 등입니다. 시민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고 춘천시는 30일 소회의실에서 지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원주 지역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 CCTV 무인 단속 구간 가운데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에서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확대됩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 유예로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